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너무 지금 얘기하자면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또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, 기억나는 것 좀 알려주세요. 최근에 성범죄가 되게 많이 저한테 사건이 접수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데려가서 진짜 뭐 성폭행 하듯이 뭐 그런 게 아니고 네. 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이 붐비는 공간에서 부득이한 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목적은 없었으나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 툭 친 건데 그런 경우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목격자가 없어요. 맞잖아요. 너무 순식간이라서 교행하는 순간에 찰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아니라는 걸. 그렇죠. 맞죠? 근데 이게 실제로 재판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너가 제대로 입증해봐라가 돼요. 실제로는. 뭐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부딪히는 건 원칙은 알지만 실제로 제 사건을 많이 해보면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겠다 보면은 아니 너가 이 여자가 괜히 너한테 이렇게 했겠어. 너가 만졌다고 했으니까 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손이 아닌 다른 물건이 여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밀집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졌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최근 얘기했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연말에 정말 너무 생각하기 싫은, 떠올리기 싫은 우리 무한공항의 그 여객기 참사가 있었잖아요. 처음에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설왕설래 너무 많았을 때 박사님께서 세태와의 충돌이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셨어요.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때 당시 좀 기억이 나세요?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. 좀 비하인드를 설명드리면은 그걸 제가 왜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걸 누가 먼저 하자고 안 했어요. 왜냐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묵직하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먼저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사를 보고 댓글을 봤더니 또 싸워요. 뭘 싸우느냐? 조작이다. CG다. 저거는 택배가 아니고 다른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.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고 있고 또 그 촬영한 사람은 어떻게 알고 거기서 촬영을 했냐. 이런 의혹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. 어차피 욕 먹을 것 같지만 내가 하자 해서 딱 분석을 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모 방송국에서 진짜 어느 마을에 있는 CCTV가 저기 하늘을 보면서 찍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시커먼 새떼들이 비행기 쪽을 날아가면서 부딪히는 장면을 찾아냈어요. 화질 개선을 해서.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새떼가 2개의 엔진을 다 손상을 시켰다. 그래서 모든 전기가 다 차단이 됐고 기장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.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싸워요. 무슨 무한 비행기가 무슨 CG가 그 이유가 뭐냐면 J자 이렇게 제조한 거 J자 있죠. 그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다. 그러고서 막 그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려 하잖아요. 그럼 댓글에 막 달아요. 맞다 하면서 후원을 또 받고 그걸 장사를 또 해요. 이 참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진실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현혹들게 하는 이런 인간들은 좀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계속 놔둘 생각이에요.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좀 보기는 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용기 있게 제가 이제 앞으로 다 해결해 나갈 겁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참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상을 뭐 한두 번 보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참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분석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걸 보면서 가장 슬펐고 가슴 아픈 거 뭐냐면은 제가 세월호 참사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죽은 영상을 보는 건 별로 무섭진 않아요. 뭐 죽은 시신을 보는 거는 무섭지가 않습니다. 근데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이 죽기 직전에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. 배가 기울어졌을 때 한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랩을 해요.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. 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죠. 죽었어요. 다.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그 모습과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비교해 보니 진짜 이게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. 굉장히 슬프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고
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이제 힘든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. 뭐 저도 매일매일 이제 뉴스 참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뉴스를 자세히 또 봐야 되고 전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기간 자체가 제 일상생활이 우울해지더라고요. 네. 박사님은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생활할 때 어떤 좀 세월호 참사가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실제로는 수중 수색 영상도 분석을 했어요. 네. 그 영상 뭐냐면은 죽은 아이들에 대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거든요. 네.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좀 생겼냐면은 학교 앞을 지나가는 게 좀 무서웠어요. 학생들을 보는 게. 해맑게 웃는 저 모습이 자꾸 죽은 시신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게 자꾸 보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크면 클수록 이제 두려움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하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염려증이 계속 생겨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오래 못할 직업이다 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둬야겠다라고도 오기 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위안이 되고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종교는 없거든요.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.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사후 세계는 믿는 사람이에요. 죽으면은 우리는 어딘가 갈 거다. 갔을 때 만약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저씨 어른이 돼서 열심히 해서 진실 밝히고 왔어.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악수를 한번 한다든지 포옹을 한번 한다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야 무서운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. 왜냐면 나도 죽을 거니까. 혹시 또 따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나 해소법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? 네. 야 너가 하는 일은 진짜 극한 직업이다. 어떻게 보면은 몸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잔인한 걸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.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똑같이 물어봐요.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.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네. 필요하더라고요. 혼자만의 시간. 네. 또 어떻게 푸세요? 저는 밖을 나가야 좀 약간 네, 공기를 나가서 마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. 사람들도 네. 많이 만나고. 우리 박사님은요? 똑같아요.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.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그거만 보러 오면은 뭐로 나쁜 짓 빼고는 다 해도 된다. 네. 와이프도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. 그것이 함정이긴 하지만 네. 그래도 이제 그만 힘들면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사실 진심이거든요. 네. 왜냐면 와이프 앞에서 술 먹으면서 많이 혼자 막 술 먹으면서 막 계속 얘기한 적이 있어요. 힘들다고. 특히 뭐 잔인하고 무서운 거 보는 거는 이제 많이 힘들지가 않는데 네.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요즘에도 그런 게 뭐냐면은 진실을 보고 분석을 했는데 네.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증거 채택이 영상 분석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유죄받는 사람도 봐요. 이런 거 보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도대체. 그래서 막 재심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변호사하고도 이걸 한번 해보자. 더 이상 안 되면 방송에로 내보내자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풀어주는 케이스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아 내가 집에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한탄할 게 아니고 방송 나가서 사건 얘기를 계속하자. PD님이나 봉상 분들이 취재 와요. 이거 무슨 사건이냐고. 그럼 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. 이런 데 나가서 막 얘기해요. 와 무슨 박사님 진짜 무슨 그 소위 얘기하는 진짜 영웅? 아니. 네 히어로시잖아요. 정말 그 사명감이 정말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너무 투철하신 것 같은데